이 주어는 콘텐츠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콘텐츠 만들려고 하지만 이미 자신보다 그 분야에 훨씬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 돈을 벌 수 있을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춘천을 차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차별의 목적은 경쟁보다 나은 고객 가치를 제공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다르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내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면 오는 자도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이언스 법칙인 단출 녹화 매출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가 논문으로 발표한 이론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포스트로 호감을 갖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로버트 자이언스는 한 대학교에서 졸업하면서 12송의 사진을 이메일로 선별해서 실험 참가자들의 사진을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사진은 실험 참가자들의 자는 모르는 그 사람으로 일주일에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마다 보여주는 실수를 달리 하였으나 어느 사진을 한 번 보여준다면 다른 사진을 25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많이 보여준 사진일수록 호감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25번을 보여도 인물의 호감도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사진에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1989년 4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학로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펠탑을 건립했습니다. 탑을 세우기 위해 건립 계획과 설계도가 발표되었을 당시 파리의 시민들은 에펠탑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경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에펠탑은 첩보원 실물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파리의 명물이 되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은 눈의 가시처럼 싫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눈만 뜨면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장장탑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눈에 익숙해졌고 그동안 몰랐던 탑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 점점 더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지한대학원 교수 제프리 페퍼는 자신의 자신이 권력의 기술에서 기억된다라는 말과 선택된다라는 말을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생각도 잘나지 않은 무언가를 선택의 옵션으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선택지에 자주 올라야 합니다. 즉 자주 눈에 띄어 누군가의 뇌리에 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만든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내 콘텐츠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 활성화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주 노출이 됩니다. 더욱이 내가 찾게 들어서면 고객층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내 내 콘텐츠에 반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SNS를 더 선호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자주 이용하는지를 확인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심하자면 자주 눈에 띄어야 기억되고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스토리와 감성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경영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객의 반응의 계층이 인지와 감성, 행동 등의 순서를 거친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고객가 사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감성인 셈입니다. 이처럼 감성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는 사실을 전달할 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죽은 후 여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왕이 죽었고 여왕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따라 죽었다라 바꾼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사실보다 스토리텔링에 들어간 요소가 메시지가 고객의 상상력과 감성을 더 자극합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의 대가인 장노의 카페레 프랑스 비즈니스 스쿨 인색 교수는 고객들이 추구하는 심리적 표현과 감성적 가치를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품은 그 자체가 가진 기능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만 나아가 이를 구매하는 고객의 꿈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꿈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상품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며 그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그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알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펼쳤던 한 감성 마케팅을 살펴봅시다. 텍사스 수수천에 거주하는 13살 소녀 스테파니의 아버지는 나사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우주비행사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아버지를 자주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스테파니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아빠가 읽을 수 있는 만큼 큰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 미국 네바다주의 드넓은 사막 위로 11대의 제네시스가 천천히 달리면서 타이어 바퀴 자극은 스타일링을 하나하나 새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테이프 러브 유라는 스테파니가 아빠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는 스테파니의 아빠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빠가 탄 우주정거장의 그 위를 가로질렀고 그는 구대하고 있는 카메라로 딸의 편지를 촬영해서 잘 받았음을 알려왔습니다. 한 소녀의 간절한 소망과 현대자동차가 만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광고의 마지막 장면에는 우주에서 딸의 편지를 보고 화내고 웃는 아버지의 얼굴에 제네시스 로고가 자연스럽게 삽입됩니다. 이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조변주 방향성을 담은 캠페인으로 자동차는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을 가깝게 연결해주는 제품이라는 현대자동차의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라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에게 잘 전달되었고 해당 영상은 2022년 기준 약 7,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